똑같지 않은 인터뷰 황정석 산불 정책기술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정석입니다. 예, 이제 경상도 지역의 산불 진화 다 잡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그제 비가 내렸잖아요. 예.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북서풍이 밀려오는 상황이라서 이제 북서풍에 의한 산불들은 이렇게 떠오르지 못하고 잠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따뜻한 남서풍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숨어있던 불들이 다시 살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6일, 5일, 6일부터 이제 남서풍이 또 본격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때문에요. 네. 그때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은 주불은 다 잡힌 거고 잔불이 남아 있군요. 네. 그럼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잔불을 정리하고는 있지만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요. 예.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지표층이 낙엽층이 너무 두터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잔불이 열흘 이상 잠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잔불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북서풍이 와서 북서풍이라 하면 찬 기운을 가지고 있는 바람이잖아요. 예. 이 바람이 와 있을 때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잠복해 있는 잔불까지 잡아내면 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불은 아시다시피 그 작은 부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요. 이게 너무 강분한 지역으로 퍼져 있어서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결국은 이게 완전히 제거되고 또 한번 큰 비가 내려야만이 완전히 안심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점들을 당국에서도 다 알고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이제 문제가 너무 사안이 커지니까는 네. 관련 부서에서 모든 것을 그냥 좀 전에와 다르게 비공개 처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전 국민한테 신랄하게 알려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이게 아마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런지 어제부터 많이 좀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부터 주불이 다 잡혔다 이런 언론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다 이제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안심할 단계가 전혀 아니군요. 네, 전혀 아닙니다. 주불 잡힌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든 잔불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건들은 예. 재발화에 의해서 더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요. 재발화 위험이 주불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제 피해 이재민들이 집으로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물론 남아있는 집도 없지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을 제가 6일 동안 밤낮을 살폈는데요. 예. 지금 일단은 이게 의성 산불로 인해서 한 3,600여 채가 다 소실되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소실된 것이 그냥 부분적으로 소실된 게 아니라 한 마을이 통째로 다 이런 것도 많고요. 가끔가다 한두 채 살아있지만 문제는 이게 완전히 무슨 전쟁을 치르고 지나간 같은 느낌이라서 이 주민들이 무서워서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라서요. 예. 지금은 아예 집으로 돌아간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현장이 아주 참혹합니다. 예, 아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완전 진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돌아가서도 안 될 일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의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 산림이 거의 48,000헥타르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1월 달에 LA 산불을 기억하시죠? 예. LA 산불의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고 문제는 주택이 3,600채가 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거의 30명이고 부상자까지 75명인데 부상자도 화상을 입거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많아서 아무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크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 이 산불이 발생 지점에서 동해까지 가는데 거의 80km, 직선거리 80km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80km 정도 이동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산을 다 소실시켰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80km 이동할 수 있는 산불이 발생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산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산불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크게 번졌던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형 산불은 대부분 영동, 강원도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동해 지역은 태백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영동 지역에서 발생된 불은 아무리 빠르게 확산되고 멀리 확산돼도 동해 바다 가면 거의 종료가 됩니다, 상황이. 그리고 영서에 있는 산불은 태백산맥이 워낙 높아서 태백산맥을 넘어가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태백산맥을 전후로 해서 영도가 영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크지 않았는데 문제는 의성은 중부 내륙 깊숙한 곳에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산불이 남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북동쪽으로 대부분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내륙 깊숙이 있는 의성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동해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잖아요. 그 예. 거리 동안에 산불은 아시다시피 발생 초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채꼴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시간이 더해질수록 더 넓어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다 보니 피해 범위도 넓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과 인명 피해도 그만큼 막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지형에 의지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예. 지형. 그리고 사실 제가 2017년에 제가 책을 하나 냈었습니다. 그때 책을 냈을 때 뭐라고 냈느냐. 우리가 보통 강원도 영동 지역의 산불 위험지라고 국한한 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있다. 그럼 만약에 서부 쪽에서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영동 지역에 국한된 문제일 수 있지만 중부 내륙이나 서해 쪽에서 발생된 산불은 제때 진화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를 가로질러 가서 동해까지 가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 당시 책에다가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지구로 강주 쪽에 전라도 쪽에 있는 차량산맥 있죠. 예. 차량산맥에서 발생된 산불이 계속 북동쪽으로 이동하면 도시를 그냥 남부 지역을 가로질러서 동해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위험한 지역은 중부 내륙 지역. 그 다음에 최고 위험 지역은 충청남도 청양 지역 있죠. 네. 청양 지역에서 이제 다시 산맥을 타고 올라가는 치악산을 타고 올라가는 강릉까지 이동하는 그 산맥을 세 가지를 제가 도표를 그려서 그때 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항이 정확히 일치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민간 연구자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관련 부서에서는 일정 부분 무시한 측면이 있고요. 관련 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산림부서이겠죠. 산림청에서. 분들이 제 책을 거의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 책에서 그냥 민간 연구자의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로 아마 치부했던 것 같아요. 예. 제 책을 다 봤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중부 내륙 지역에서 이런 산불들이 동해 지역까지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제 책을 봤으면 그 가능성이라도 진단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냥 치부했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자연의 지형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물이 있는 데까지 계속 불이 번지게 놔둘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리하고 정책적인 문제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화재 진압에 있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막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정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산불에 대해 산불로만 보면 주무관청이 누구냐라고 하면 산림청 소관 업무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이번 산불뿐만 아니라 2023년 강릉 산불, 2022년 울진 산불, 2019년 고성 산불을 보시면 이게 과연 산불이라는 얘기죠. 말하는 산불이지만 이거는 거의 메가파이어라고 할 정도로 복합적 재난입니다. 예. 그런데 산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산림청 소관 업무다라고 보는 게 산림청은 아시다시피 일반 행정직 또는 임업직 공무원이 통합 지휘를 하고 현장에서 산불 진화하는 분들의 95%가 고령화돼 있죠. 예. 일용직에 불과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산불이라는 것을 중심에 뒀고 해석을 하니까는 예를 들어서 예비군 민방이나 다름없는 분들이 산불을 대응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국가적 사태를 일으키는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관할청이 따로 있어야겠군요. 관할청이 아니라 이 정도면요. 예. 소방이 나서야 됩니다. 어디서요? 소방이 나서지 않으면 예. 앞으로의 산불은 산림청 조직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뭐 산림청에서 개선 방안을 낸다. 제가 봐서는 무의미하다. 이 정도의 규모의 산불은 소방청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인데 산림청에 전부 다 95%가 고령화되어 있는 그 기관제 분들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생각을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산불은 산림청 소관 업무잖아요. 예, 산림청에서는 힘든다면 이제 앞으로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야 할 텐데 예, 어떤 재난 식으로? 전문기관인 예. 재난 전문기관인 소방청으로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소방청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명확히 검토해드리면 산림청은 산불 진화하는 체계가요. 예. 전국의 산불 진화대가 10,0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0명 중에 95%가 재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습니다. 그 10,000명 중에 9,500명이 사실상 머릿수만 채우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산림청은 산불 진화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재난 전문가가 아니라요. 그냥 일반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컨트롤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산불 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고령화돼 있고 비정규직이죠. 예. 그런데 산림청, 소방청은 어떻습니까? 6만 7천 명, 산림청보다 거의 7배 가까운 6만 7천 명의 소방 공무원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도 모두가 소방 전문가들입니다. 늘 작전 지휘 현장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소방청에는 10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의용 소방대 조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림청에 17배가 넘는 진화 자원이 그것도 아주 우수한 진화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점이 산림청은 한 300곳 가까이 안 됩니다. 하지만 소방은 119 안전센터와 소방서가 한 1,500개 가까이 됩니다. 예. 결국은 이런 큰 산불을 막으려면 조직도 아주 고밀리처럼 탄탄하고 다시 말하면 정예화된 군인으로 정예 군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소방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예. 이게 산불이 기존에서는 산림청이 할 수 있던 그런 시대를 이미 벗어났다. 그래서 제가 소방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산불 대응하는 데 있어서 소방청에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청은 산불 현장에서 지원 기관에 불과합니다. 예. 산림청이 자기네들의 고유 업무라고 소방이 와서 산불 끄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소방은 이제 결국 커지면 지원기관으로 현장에 동원되지만 사실 산불에 대한 정보 모든 것들이 지휘권이 산림청에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소방은 현장에 가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적극적으로 작전을 못 펼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산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산림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림청이 산불에 대한 정보를 소방하고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산림청 관계자와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산림청은 외부와 잘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네, 협의하지 않고 산불 현장에서 사실 산불이 어디로 확산되는지 확산 예측도 돌리고 있지만 실제 그 확산 예측을 소방에서 봐야 선제적 대응을 하잖아요. 왜? 산불 현장에서 시설물의 인명피해는 소방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정도니까 저희같이 민간 연구자는 아예 민간 연구자의 의견 자체를 수용하지도 않고 틀어주지도 않습니다. 황정석 소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제 제가 드는 의문은 산림청이 감당하기에는 이번 산불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재난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기어이 내 담당이야라고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왜 이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책임져야 될 부분도 굉장히 클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소방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최근에 이태원 사고 아시죠? 예. 이태원 사고 때 조금 출동이 늦었다고 소방청장하고 차장 이런 분들이 고위직들이 전부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를 됐습니다. 예. 단지 출동이 늦었다고. 그런데 산불은요. 대형 산불이 났을 때 단 한 번도 산림청 사람들이 징계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대형 산불이 나면 대부분 승진을 합니다. 두 번째, 대형 산불이 나면 그 산림청에 엄청난 예산이 주어지고 조직이 확대되고 이게 이상한 게요. 똑같은 재난인데 소방청은 조금만 잘못하면 무조건 징계를 받고 사회적 비난을 받는데 산불은 지금까지 20년, 30년 역사 동안요. 크게 산불이 날수록 조직한테 엄청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기고에다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아니 산불이 크게 나고 많이 탈수록 상을 받는 구조가 돼 있는데 누가 그걸 억지로 산불 끄겠느냐. 이런 이상한 체계가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건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이번 산불에 대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돌아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산불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지형적인 문제에서도 좀 전에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강풍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불길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빨랐죠. 탔던 면적도 굉장히 넓었고,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그리고 불길도 굉장히 컸고 연기 때문에 진화도 힘들었다는 이제 소방대원들의 말도 있었었고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지형적인 이제 멀리 확산되고 넓게 확산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의성 지역이라는 것은 중부 내륙 지역에서 대부분 야산지대입니다. 발화 지점도 고도 200m 이내의 야산지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아주 높은 고도 500m, 1000m 지리산 같은 데 산불 나는 것이 위험할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고산지대의 산불은 이게 의성 산불과 비교해보면 위험하지 않고요. 이 저산지대 아주 나지막한 야산지대 산불이 나면 어떻게 왜 위험하냐 하면 능선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예. 능선을 넘었으면 이 산불은 그 다음 능선을 해서 능선을 뛰어넘는 게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예. 다시 말하면 산과 산을 뛰어넘고 마을과 마을을 뛰어넘는데 순식간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산지대에서 산불이 났을 때는 오히려 고산지대보다 몇 배 위험하고 확산 속도도 빠르다는 이유가 이거고, 중간에 고산지대가 하나 위치하고 있으면 바람도 맞고 산불도 올라가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에 진압할 수 있는 좀 여유적 공간이 생기는데, 이렇게 의성끝이 고도 200m 이내에 저산지대면 바로 그냥 징검다리 건너듯이 능선에서 능선을 뛰어넘으면서 순식간에 도심을 향해 진입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자꾸 많은 분들이 강풍 하시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제안 하나 합니다. 3월 22일 11시 22분 의성 산불 났을 때 그 당시에 의성 지역의 기상 정보를 한번 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이 아주 쉽습니다. 기상누리에 들어가면요, 5분, 1분 안에 검색이 다 됩니다. 강풍 없었습니다. 바라지칠 때 의성 고지역의 바람이 초속 1.5m였습니다. 예. 그럼 산림청이 말하는 강풍이 뭐냐? 불을 제때 끄지 않으면요, 이 불이 바람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표면이 달구어지면 상승기를 타고 그 공간을 어떤 수평이동하는 바람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건데, 예. 갑자기 제때 불을 못 끄면 주변의 기류가 상승기를 탈 거 아닙니까? 뜨거워져서 갑자기 이동 속도가 빨라질 때 그때 측정한 바람을 가지고 강풍 때문에 못 껐다 이러는데요. 이번 산불은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하세가 커지면서 생긴 바람입니다. 산불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산불에서 저희가 짚어야 되는 대목들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지금 이제 낮은 야산지대 있죠. 예. 아마 전라도, 강주 서쪽 지역도 제가 지금 조사를 3년 전에 해보니까 위험지역이 많은데, 아주 낮은 야산지대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의성과 동일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하고, 두 번째, 이제 산불 진화가 산림청 소관 업무라고 해서 산림청에 맡겨둘 수 있는 수준이 이미 넘어섰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초기 진화부터 확산 저지에 이르기까지 소방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등한시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방이 개입해서 산불을 최대한 초기 진화하고 저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지 않으면 의성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디에서는 똑같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요. 일단은 예방에서 야산지대에서 불씨를 가지고 산불 위험이 높은 데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림청 소관 업무라고 등한시할 게 아니라 모든 소방 인력이 전격적으로 총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의식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어디든 이러한 산불들이 재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기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무조건, 예, 저는 현장 조사를 정밀하게 제가 했습니다. 발화되고 바로 그 다음날 가서, 예. 저는 항상 산불이 나면 언론 보도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는 그걸 주관하고 있는 기관의 입맛대로 가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저는 무조건 현장 가서 예. 이 산불이 발화 지점이 어디며 왜 이렇게 컸으며 왜 중간에 못 막았는지까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 중간에라도 막을 수 있을 수 있는 점은 없었습니까?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에서 산불이 나면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가동을 합니다. 예. 이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이 뭐냐? 사전에 정보에서 초기 대응이 못하면 중간에 확산 저지를 할 수 있는 이 방향을 지자체는 또는 소방청에 제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제공이 안 됐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산불 예측치를 이번에 내놓지 않았다. 산림청에서 산불 확산 예측 그 정보를 예. 현장에 동원된 진화 자원한테 또는 기관에 일체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어제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서 그러면 이게 왜 제공되지 않았는지, 왜 이 중차대한 사안에서 산불 확산 예측 자체가 가동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원래는 시스템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 부분이군요. 예,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산림청이 3년 전부터 산림청장을 내세워서 앞으로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서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수도 없이 광고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홍보한 것이 실제 필요한 이 시점에 왜 그 발령되지 않았는지, 왜 이 정보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산불 현장에서 왜 갈팡질팡하게 만들었는지, 그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아직도 잔불이 남아있다, 잠복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또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모든 바람, 모든 것이 다 산불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착각인 것이요. 지금 이제 밖에 나가시면 아시면 그제부터 산바람이 불잖아요. 예. 이제 북서풍,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때는요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서 지금 요 시기 때 여기 지금 보니까는 4월 3일까지 북서풍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머무르더라고요. 그래서 4월 3일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이 물론 넓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자원이 동원해 4월 3일까지 무조건 잠불을 완벽하게 잡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건 사실은 공공력으로는 다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넓어서. 그래서 가능한 자원들이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든 혹시라도 산 주변에 조그만 연기만 보여도 무조건 제압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남서풍에 들어오면 이게 그냥 다시 불로 재발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주민들 모든 사람들이 동원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산청과 의성에 있는 잔불들을 적극적으로 진압하는 것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불 예방, 화재 진압, 산불 대응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제는 산림청에서 산불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이미 한참 뛰어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과연 이 정도의 규모의 거의 메가파이어 수준의 산불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딘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도적 개선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중 진압과 지상 진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공중진화도 불머리를 잡아야 이게 공중진화가요. 불 후미를 잡고 이런 좀 쇼하는 듯한 느낌은 이제 빨리 버려야 되고요. 항상 공중과 지상진에 동시에 진입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참 많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